네, 지금 제 마지막 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결국은 이제 백성에 대한 사랑, 신하들의 이야기, 졸기, 요약 및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졸기라고 하는 건 이조 실록에 기록을 다 하고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관이 자기의 이견을 적는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느낀 걸 그대로 적는 이런 겁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백성에 대한 사랑이죠. 여태까지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백성들의 삶을 보람되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따로 제가 나눴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임금은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한다. 어찌 양반과 천민을 구별하여 다스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세종의 마음속에는 천민 양반의 구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았습니다. 조세, 부역, 자벽 이걸 면제를 해줬고 연좌제에서도 제외를 해주고 또 형벌을 받더라도 벌을 직접 하는 대신 배로 대신하도록 해주고요. 또 직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직장 알선을 해준 겁니다. 불경, 독경, 점치는 일. 사실 이건 지금도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이런 배려도 다 했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죄수들에 대한 애민정신이죠. 이게 항상 그 죄가 많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도 처해지고 이러는데 정말 그 사형에 처해지는 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사정에 따라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용서하고 싶은 게 마음이다. 이런 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철저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감옥에 대한 관심도 많았죠. 감옥 근데 여러 가지 위생 상태나 이런 게 엉망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잘못을 지어서 감옥에 있지만 감옥의 상태가 나빠가지고 다른 병에 걸려 죽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감옥의 그런 설비나 이런 걸 좀 잘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걸 계속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그걸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구체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사헌부에서 서울은 사헌부에서 지방은 관찰사가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을 안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대비책이 올라갑니다. 옥을 쌓을 때는 대도 높이 쌓고 서늘한 옥 3대관을 짓고 바람을 잘 통하도록 하고 여름에 더위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남자의 옥과 여자의 옥은 이제 크게는 좀 차이를 두지만 각각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를 분간해서 또 갇히도록 하고 또 햇빛에 대해서도 햇빛이 잘 들도록 하고 햇빛인데 낮에는 햇빛이 좀 잘 드는 데 나와서 지내도록 하고 밤에만 옥에 들어가도록 하고 또 남방정치 온옥 따뜻한 감옥이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도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라.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죄수들에 대해서도 이런 배려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던 거예요. 출산 휴가죠. 이것도 아주 유명하죠. 세종 12년에 관가의 노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 나가셨다가 노비가 일하는 걸 본 모양이에요. 출산한 노비였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출산 후에 며칠 동안 쉬냐? 일주일 동안 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100일로 하라 이랬습니다. 일주일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100일로 휴가가 가해지죠. 근데 또 이제 어느 날은 나가셨다가 그냥 그 분만에 가까운 어떤 인부 노비가 일하는 걸 보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분만 날짜가 다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분만에 가까워지면은 쉬도록 만들어라. 1개월 전에. 그러니까 분만 1개월 전, 분만 후 100일.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를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만들고 또 몇 년 지나가지고는 이게 분만하지만 남편한테도 휴가를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30일간 분만 휴가를 줍니다. 정말 그죠? 이런 생각은 지금도 못 따라가죠. 지금도 사실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 어느 기자가 썼더라고요. 지금 그 남편 출산 휴가를 지금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한 몇 년 전 자료인데 우리나라 3일밖에 안 주는가 봐요. 네덜란드 2일,
핀란드가 한 3주를 주는가 봐요. 21일. 세종 그 당시 30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세종의 배려만큼 남편을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애민 정신이죠. 그죠? 애민 정신이고 생각이 앞서가는 이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런 걸 보면 죄수들, 임산부들, 노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까지도 확실하게 하셨던 거죠. 근데 저 세종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저게 의무적으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죠? 정말 오늘날 우리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종대왕께서 백성 사랑했던 이 마음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생각해도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화를 쓰는 것도 아주 기가 막혔죠. 호조, 황희, 맹사성, 변계랑 뛰어난 신호들인데 호조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원칙으로 보면 법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걸 법대로. 황희는 중용의 덕을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극단은 피하고 중용을 택한다. 육아에 가깝죠. 그죠? 맹사성은 자연주의자입니다. 음악도 아주 뛰어나서 피리도 잘 불고 소를 타고 다니면서 피리를 분다. 동양의 사상으로 보면 도가에 가까운 거죠. 변계량은 뛰어난 문장력이고 많은 것을 수용하는 불가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법가, 유가, 도가, 불가 동양의 모든 사상을 총집대성한 신하들이에요. 이렇게 신하들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 아니까 사람을 거기에 맞춰 쓰는 거예요. 뛰어난 신하들이 많았지만 그 신하들은 세종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인사가 만사죠. 말로만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세종이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를 하는 걸 잘 알면 우리가 그걸 지금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건 고약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참 멋져요. 약해, 바다 같은 신하인데 이 신하가 왕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이 논의를 하다가 자기 의견하고 다르면은 왕한테 눈을 홀기고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기도 하고 이랬던가 봐요. 이걸 보면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왕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런 걸 받아들여요. 그 당시에 왕하고 신하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자유롭고 오픈돼 있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아주 버릇없는 신하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저런 고약한 짓을 하는 사람, 고약해라는 단어가 이 신하한테서 나온 겁니다. 고약해 같은 신하 같은 누구 같은이라고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얼마나 프리 디스커션을 할 수 있었는가.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에요. 세종은 모든 것에 완벽하게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어떤 짓을 해도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자신감이에요. 이게 신하들이 저렇게 해도 호호호하고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교육을 시킵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런 겁니다. 졸기입니다. 이런 모든 기록들을 신하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게 요건 정식 실록 기록이 있고 사관이 따로 자기가 관찰한 부분을 쓰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그죠? 쓸 놓고 도리에 밝고 마음이 밝고 뛰어나고 인자하고 조성직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책이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세 번째는 새벽에 옷을 입고 바로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하고 윤대라는 게 각 분야마다 신하를 돌아가면서 만나는 시스템이에요. 아주 낮은 계급도 있습니다. 낮은 벼슬도 있어요. 다 만나는 거예요. 경연 열심히 하고 집현전 아까 말씀드렸죠. 신하들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키우고 문적이나 난글을 당신이 직접 보는 거예요. 모든 기록들을 보고 이해하고 시키고 논의하고 예약의 문을 모두 일으켰고 종률과 역성회복 같은 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알고 고치고 보완하고 이런 거죠. 구족과 도탁 가족들 하고 아주 화목하게 지내고 두 형한테 그 형이 두 분 계셨잖아요. 양요령 사람들이 이가진 말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와서 많이 말을 하는데도 전혀 돌보지도 않고 대국 성기를 정성으로 하였고 그죠. 사대주의는 확실하게 했죠. 태종이 돌아가시면서 유언 중에 사대주의를 하라는 게 또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사대를 했죠. 그렇지만 세종은 그 사대가 백성들의 보람된 삶과 관계가 있을 때는 지키고 그러지 않으면 지키지 않았죠. 그렇죠? 다 천문학 다 따로 했던 거죠. 그렇죠? 따로 했던 겁니다.
일년에 밝았고 이러니까 모든 남쪽과 북녘이 복종해가지고 나란히 편안하고 다 다스렸죠. 그죠?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즐겨한 지 무려 30년. 덕이 높고, 그래서 사람들이 해동요순이라 불렀다. 이런 겁니다. 또 늙어서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태종도 그랬고, 세종도 그렇고, 세조도 그렇고. 근데, 유교가 국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단으로 쳤는데, 뭐 실제로 뭐 불사에 관심도 많고 이랬습니다. 그랬지만, 사원이 보기에는 향을 올리거나 부처한테 절한 적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게만 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도리에 벗어난 적은 없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뭐 요약을 하면은 그죠? 타고난 인성, 백성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에 대한 그런 지극한 마음이 이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왕이니까 백성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전 인성 자체가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죠, 그죠? 철학이 확실했습니다. 경사채용, 경서와 사서를 읽어가지고 이론과 실제를 확실하게 했죠. 그 다음에 중국 문화의 경도제는 주체성 4대를 했지만 주체성을 찾았죠.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하늘, 우리나라 음악, 우리나라 글자, 그거예요. 4대를 했지만 국민들의 삶을 보람되게 해주기 위한 거라면은 다 깨면서 했죠. 하늘, 국토, 땅, 조상, 역사, 음악, 글자 다 말씀드렸죠. 인사정책, 용병술, 신하들도 기가 막히게 쓰고 군사에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를 관철시키는 추진력과 신념 확실했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학문 분야에서 안 하신 게 없어요. 제 생각에 아이 지능이 적어도 150 이상 되셨지 않았나 싶어요. 관심, 노력, 타고난 능력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이런 성군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전체 강의의 큰 주제가 사실은 만사형통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종의 삶을 보고 그걸 제가 만사형통하고 맞추면은 거의 완벽하게 제 모델을 다 완성하는 충족시키는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왕도 그러셨고 저도 제가 만든 이 모델이 상당히 이런 분을 보면은 제가 제대로 좀 만든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보면은 세종, 세상에서 가장 으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동양과 서양 다 통틀어서 정말 뭐 군왕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따라야 될 이런 분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그 소식이 이제 세종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그죠. 지금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런 기록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 시대의 백성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를 그리워하지 않는 백성은 없다. 실록에서는 공간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그죠? 이제 저는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가치를 실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 능인데 여주에 있죠. 여주에 있었는데 원래는 지금 헌능이죠. 헌능이 아시죠? 거기에 태종능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장을 해서 여주에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이제 가서 한번 참배를 좀 드리면 좋으실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종은 그렇게 자신은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자신이 총애했던 자식과 신하들이 서로 옥자를 놓고 고륙상정을 벌이게 되리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세종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된 데는 세종의 책임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책임도 있죠. 왜냐하면 세자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왕자들은 공식적인 업무를 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왕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조한테 뭐 시키고 수양대군한테 많이 시켰잖아요. 중요한 일은 다 세조한테 시켰거든요. 신하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세종은 자기 자신이 형제들하고 관계를 워낙 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왕권에 대한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런 건데 이렇게 된 데에는 세종 자신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항상 끝날 때 슬라이드인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세종에 대한 건 실록으로 거의 500페이지 책으로 한 30권 이상 되는 실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본적인 틀만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실록들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조금 더 깊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한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